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돈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와 돈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돈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종종 오해되거나 잘못 다루어지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의 세계는 훨씬 더 복잡하며 돈을 올바르게 다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CEO로 수천억 원의 자산가인 김승호 회장은 돈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돈을 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돈의 속성은 첫 번째로 돈은 중력과 같다. 두 번째로 돈은 인격체다. 세 번째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더 강력하다. 네 번째로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 돈보다 더 강력하다. 마지막으로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는 나의 돈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돈에 대한 오해와 속성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세계로 여러분들 데려가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줄 알죠.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제 주변에 부자 거지들도 엄청 많아요. 몇 가지 돈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다른 능력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이것은 다 각기 다른 능력이에요. 이게 각기 다 다른 능력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불릴 수도 없게 돼요. 돈은 중력과 같아요. 중력은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변에 다른 것을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달을 끌어들여서 돌고 있게 하고 태양이 지구를 끌어들여서 주변에서 돌고 있게 하는 힘이 중력이에요. 그래서 돈도 똑같아요. 즉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고 그 돈의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10억을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은 첫 번째 1억을 모을 때 이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들어간 노력의 총합 1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해서 전체 1000이 들어가야지 10억을 모은다고 이해를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돈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처음에 1억을 모을 때 100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90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80이 들어가요. 나머지 9번째, 10번째에서는 10의 노력도 안 들어도 돈이 느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갖고 있는 중력의 힘이에요. 돈과 중력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돈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도 그렇게 커져요. 제가 매장 하나를 가지고 매장 300개 열 때까지는 몇 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300개는 언제 했는지도 몰라. 원래 순서가 그렇게 돼요. 두 번째, 돈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고 생각하고 개별적 실체를 가지는 것을 인격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인격체냐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흔히.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저녁부터는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여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불리는 게 이 세상에 굉장히 흔해요. 법인체는 인간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고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법인인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인격체예요. 돈도 인격체로 받아들이세요. 돈을 벌려면. 자, 그러면 큰 돈은 어른이고 작은 돈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돈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돈은 자기가 좋아하는 데가 있고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돈은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함께 모여 있는 걸 좋아해요. 돈은 그래서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이 돈을 인격체처럼 대해야 돼요.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바꿔 말해서 어린아이를 함부로 하면 그 엄마가 우리 가게에 올까요? 아니면 그 엄마가 내 친구가 될까요? 안 오지. 싸우잖아. 그리고 밖에 가서 소문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돈을, 작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 큰 돈을 모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리고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아무 데다 함부로 쓰잖아요. 술집에 가서 탕진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사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돈을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돈은 여러분들을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자기를 갖다가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돈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돈을 쓰면 그 돈은 다시 돌아와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세다. 사업이나 자기 생활에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큰 돈은 상대적으로 작은 돈보다 중력이 셀 거예요. 그런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한 번에 몰려다니는 돈보다 힘이 세요. 무슨 얘기냐면 매달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1년 내내 굶다가 어느 날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해요. 일정하게 물이 들어오는 거. 어디 가서 일당으로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뭐 기계 고치고 뭐 설비해갖고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버는 사람들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입보다 몇 배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을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주말에 500만 원 오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매일 100만 원 오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 돈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조직화된 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은 다른 돈들을 이겨요.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 돈보다 힘이 세다. 돈은 같은 100만 원이라도 혹은 같은 1000만 원이라도 현재 보여지는 가치는 동일하더라도 그 돈이 벌어진 과정에 따라서 그 돈의 무게가 틀려져요.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벌은 돈은 돈의 가치가, 무게가 100kg라 그러면 누가 준 돈은 1kg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날아가요. 그런 돈은 그냥 흩어져 버려요.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갑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혹은 누가 줬다든지 유산으로 받았다든지 땅값이 갑자기 올라서 떼부자가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돈은 같은 1억이라도 내가 벌어서 꾸준히 모아서 적금 들어서 벌은 돈 1억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임보다 그 힘 자체가 그리고 그 중력 자체가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창업가들, 사업가들 혹은 젊은 친구들이 사업에 나가서 많은 돈을 벌었을 때 불과 몇 년 만에 혹은 순식간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인격의 근본이다. 친구들끼리 회비를 모았는데 회비를 모아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평소에 하는 소비보다 더 아까워지 않고 소비를 한다면 이거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무시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의 존중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가 자신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와 동일해져요. 예를 들면 미국의 사업가들은 주식회사로 회사를 움직인다 그러면 그 주식회사의 자기 지분만큼 다른 사람들의 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사적인 재산과 사적으로 회사 일을 쓸 때와 공적으로 쓸 때 구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회사에 불과 몇 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고 사장이긴 해도 이 전체를 자기 재산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그걸 조금 더 설명하면 이제 수각이론이라고 나오는데, 수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과정을 제가 유추해서 설명한 글이에요. 수각이 크다는 건, 수각이라는 거는 물을 받는 돌이거든요. 절에 가면 많이 있어요. 물이 그 안에 흘러 들어오면 그 흘러 들어오는 물을 모았다가 일부를 내보내고 계속 모을 수 있게 하는 구조인데, 우리가 저런 돈의 철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수각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돌 그릇 안에 그릇 자체가 작아져서 돈이 모아지지 않는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이해를 저렇게 명확하게 하면 수각이 크기 때문에 항상 돈이 들어오고 항상 큰 돈이 내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제가 말한 몇 가지 원리예요. 이제 돈에 대한 오해를 벗고 돈의 진정한 속성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단순한 숫자나 종이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돈은 중력을 가지고 감정과 생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해와 존중을 통해 우리는 돈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재정 상황을 위해서는 돈을 끌어들이고 존중하며 고생하여 번 돈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불규칙한 돈보다는 일정한 수입을 추구하고 남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시다. 이제 우리는 돈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루는 것은 우리의 목표 달성과 꿈의 실현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함께 더 나은 재정적 성공을 향해 나아가 봅시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